안녕하세요. 오늘 철회노동자 2025년 교섭 투쟁의 교훈을 살펴볼까 합니다. 7월 말에 7월 하순에 교섭이 마무리됐죠. 찬반 투표에서 다수노조 조합원 동지들은 60%의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번 교섭 투쟁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만도 전체 조합원 동지들은 누가 대표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노동조합이 3개로 나눠졌고 만도 노조가 압도적 다수입니다. 1000명이 넘잖아요. 그리고 HL 만도가 200이 좀 안 됩니다. 그리고 만도 지부가 48명으로 제일 적죠. 그러면 누가 대표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떠오르는 것은 만도 노조가 대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만도 노조가 대표하지 못하게 길들였습니다. 교섭 전에 철회 노동자는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누가 장악하는가? 그리고 지금은 누가 대표하는가? 첫 번째 이 노동조합을 장악하는 것은 사측이다라고 저희는 주장했던 겁니다. 문제의식을. 조합원 동지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하는데 2012년 이후로는 사측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죠. 그러면 사측이 어떤 식으로 장악을 했는가? 저는 교섭 방식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2012년 이후에 개별 교섭을 했죠. 복수노조 상황에서. 이것을 추진했던 배경은 첫 번째, 새로 만들어진 만도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단일노조 조건에서 만도 지부와만 교섭했다가 갑자기 만도 노조를 만든 거거든요. 실제로 교섭권은 만도 지부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교섭을 통해서 만도 노조에 교섭권을 부여한 것이고요. 그리고 만도 지부에 대한 일시금 차별을 통해서 이 조합원 동지들이 만도 지부를 탈퇴하고 만도 노조에 안정적으로 머물기를 바랬던 겁니다. 만도 지부에 대한 재가입을 막겠다는 의지였던 거죠. 그러면 2012년부터 13년까지 일시금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도 노조의 압도적 다수 지위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죠. 그러면 굳이 개별 교섭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사측은 대표 교섭 다수 노조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합원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다수 노조인 만도 노조와 대표 교섭하지 않고 개별 교섭을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일반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대표 교섭이라는 것은 조합원 과반수 노조가 이게 대표 노조입니다. 과반수 노조와 하는 교섭. 이것이 이제 대표 노조가 되는 것이고요. 개별 교섭은 의미상 소수 노조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다수 노조와만 교섭하면 소수 노조의 교섭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개별 교섭을 통해서 소수 노조도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애초의 의미죠. 하지만 사측의 의도는 다릅니다. 대표 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조합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만도 노조에 대해서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한편 개별 교섭을 하면서 그러면 소수 노조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별 교섭 속에서는 만도 노조의 지위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다면 대표 교섭을 해도 되는데
대표 교섭 안 하는 거니까 사측은 양면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만도 노조가 대표 교섭을 하게 되면 다수니까 조합원 동지들의 이 과반수 노조로서 대표 노조라는 인식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대표 노조라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조합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합원 전체의 권익이 아니라 자기 조합원의 권익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세 개 노조가 각각 개별 교섭하기 때문에 노동조합 사이의 단결의 주체로 서지 못하도록 하는 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별 교섭을 하면서도 실질 교섭은 만도 노조와만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의지인 겁니다. 개별 교섭에서 사측은 타노조와 달리 만도 노조 무급 전임자 임금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길들이는 거죠. 이것은 다음 철회 노동자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측은 또 한편으로 부처님 손바닥이다. 노동조합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내 손바닥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보여줬죠. 이번 교섭 투쟁에서 안타까운 게 결국 사측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자괴감입니다. 그 단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측의 임금 관리 달성률을 보겠습니다. 사측은 기본급 및 수당으로 9만 원 정도를 예상한 걸로 보입니다. 일시금은 250만 원 정도. 실제 합의는 11만 6천 원, 수당이 좀 늘었고요. 250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 안에는 사무직과 기능직이 다 있습니다. 사무직은 연봉제가 있고 연봉제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다 적용해 보니까 사무직 중에 또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적용해 보니 총액 기준으로 124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126억이 들어갔어요. 달성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 임금 관리를 실패한 겁니다. 총액에서 계획보다 더 추가 지출한 거고요. 2023년을 살펴보면 대충 13만 8천 원 정도를 예상했는데 합의는 더 낮은 수준으로 합의됐죠. 일시금은 조금 더 오바됐습니다. 하지만 총액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1억 5천 정도를 아낀 겁니다. 달성 100%한 거죠. 사측의 목표 달성이 곧 임금 인상 억제입니다. 전 직원의 금전적 손해가 사측의 이익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계급적 현실입니다. 사측은 이렇게 완벽히 대립적으로 바라봅니다. 전 직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은 자본으로 볼 때는 손해다 이런 뜻이죠. 이 입장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이런 계급적 관점을 갖고 있는가 뼈아프게 돌아봐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비상금 주머니와 보통 주머니입니다. 2023년, 24년, 25년을 살펴보면 기본급 수당, 기타를 볼 때 살짝 줄었어요. 살짝. 근데 일시금은 거의 같죠. 성과급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사측이 이번 교섭에 들어가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부담이 동일한 비용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엄살을 떨었죠. 하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통상임금 비상금 주머니는 작년 12월 19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별도로 주머니가 있다.
그리고 임금 주머니도 별도로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 2025년 임금 주머니를 보니 물론 전년도보다 살짝 떨어지긴 했으나 비슷한 수준이더라. 결국은 통상임금 주머니가 제법 컸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통상임금 주머니도 아끼고 임금 주머니도 아낀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에 대한 비상금 주머니에는 소급분과 미래분이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통상임금 문제가 합의되지 못한 채 소급분만 지급됨으로써 차측은 미래분에 대한 절약 효과를 봤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